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YBM송 4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YBM송 4과고요. 자, 4과의 제목은 Safety First입니다. 그래서 Safety First, Safety는 안전, First는 우선이라는 뜻이니까 뭐 안전 우선, 우리나라로 하면 안전 제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안전 제일, 안전 우선이고요. 처음에 4과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짓기 전에 언어의 형식, 즉 문법부터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자, 바로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은 문법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우리가 접속사 although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접속사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 친구는 부사 덩어리를 만드는 접속사입니다. 부사 덩어리를 만드는 접속사고요. 그래서 이 얘가 만들어내는 부사 덩어리가 바로 어떤 부사 덩어리냐? 자, 양보의 부사라고 합니다. 양보의 부사. 양보요? 선생님, 그 복도에서 좁은 복도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한테 길을 양보하는 게 양보 아닙니까? 맞아요. 이 친구를 많은 친구들이 왜 양보의 접속사라고 부르나? 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양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가치를 희생시키고 혹은 그것의 의지를 꺾고 무언가 다른 사실에게, 다른 사실이나 대상에게 자리나 가치를 내주는 걸 이야기하죠. 이 양보의 접속사인 although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사실을 말하게 되면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가치나 사실이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이거보다 중요한 게 뒤에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실이 더 중요해요라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나 자신이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이 significance라고 하는데 중대성, 의미를 꺾어서 뒷사실에게 중대성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보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는 친구가 but이에요, but. 그래서 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but이라고 하는 친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가 또 집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although고요. 자,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되면 이 although는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lthough I was hungry, I didn't eat anything.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양보라고 했듯이 부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그 덩어리를 만들면 부사 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문장의 앞에 써주면 이렇게 쉼표를 써서 부사가 끝났다는 표시를 꼭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뒤에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I didn't eat anything although I was hungr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은 문장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올도우를 뒤에다가 써줘도 괜찮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자, 이 올도우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조금 이제 어려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내가 배고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 잘 보시면 아까 양보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배고팠다는 사실이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이걸 무릅쓰고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가치를 억누르고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반대 사실이 그래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문체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어체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배고팠지만 이렇게 돼요. 배고팠지만 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팠어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말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영어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올도우로 그냥 하나로 퉁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꼬릿말이 올 수 있어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지만 배가 고팠어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을 봤을 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들여 밟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밑에다 깔고서 그럼에도 그게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although라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lthough입니다.
자, 근데 이 although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면요.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얘와 비슷한 친구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though라고 하는 친구와 even though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양보를 나타내는 비슷한 뜻의 접속사,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잘 보시면 글씨의 개수의 차이가 보이죠. 그럼 우리가 말이 짧을수록 말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우리가 회화체에서, 그러니까 말할 때 많이 쓰고요. 이 although는 그냥 중간이에요. 그냥 말할 때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글에서도 자주 쓰고요. 그리고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 e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강조어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do의 느낌에다 even을 추가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 얘는 뭐 말할 때나 글 쓸 때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자주 쓰이는데 특히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강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라는 느낌이 붙게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전달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셋 다 똑같지만 느낌적인 차이나 어떤 쓰임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 쓰이느냐, 글에서 쓰이느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올도우 친구는 사실은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설명할 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여기다 넣어서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올도우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올도우 혹은 even, 그러니까 올도우라고 하는 건 이제 올도우를 넣으면 이 올도우랑 though,랑 even though랑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올도우라고 하는 친구랑 despite 그리고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 스펠링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쓸게요. although 그 다음에 despite 혹은 in spite of.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despite와 in spite of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 세 단어지만 in front of처럼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칩니다. 이 친구들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다가 보통 명사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old라고 하는 친구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이 동사에 관련된 더 추가적인 정보들이나 이 동사만의 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오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통 문제가 이 old라고 하는 친구는 내용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although 그 다음에 despite the weather we went outside. 자, 이렇게 우리가 주고서 although하고 despite 중에 하나를 골라봐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지금 이 친구 두 개는 접속사와 전치사라고 하는 뜻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전치사니까 여기 뒤에를 잘 봐야 돼요. 보니까 the weather이라고 하는 명사 하나만 나와 있죠? 그럼 얘가 명사 하나만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despite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날씨가 뭐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그 날씨가 뭐 앞에 서술이 돼 있겠죠. 뭐 비가 왔다든지 눈이 왔다든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나갔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 여기다가 although랑 despite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although the boy knew was young, he was very very brave and smart. 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old와 despite를 고르는 거구나. 근데 보니까 the boy라는 명사 뒤에 was라는 동사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was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나. 즉, 주어와 동사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서 이거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라고 하고 although를 골라주는 거. 자, 이런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는 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old와 but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호환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old와 but 혹은 however는 부사니까 이거는 문장을 이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따로 문장을 써야 되니까. 자, although와 but은요.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although가 만들어내는 덩어리가 이게 이제 부사기 때문에 얘 위치가 상당히 자유로워요. 위치가 자유롭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이나 뒤나 혹은 문장의 중간에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부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but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but은 우리가 단순한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이 친구는 상관 접속사라고, 죄송합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하죠. 등위 접속사라는 건 문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준다는 거고, 자, 잘 보세요. Although it rained, 비가 왔지만 we played soccer.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우리가 we played soccer. Although it rain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although의 위치가 지금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거, 같은 덩어리가 이거지만 우리가 but이라고 하는 건 얘와 다르게 이렇게 돼요. It rained. 비가 왔다. But we played soccer. 하지만 우리는 축구를 했다. 그럼 우리가 이 b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한 문장에 넣어주면 비가 왔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비가 왔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올도와 해석이 똑같죠. 비가 왔지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를 했다. 비가 왔어 하지만, 비가 왔지만 우리는 축구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bu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지. 이 but 뒤에 이 덩어리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사처럼 달고 다니는 덩어리 짓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 But we played soccer. It rained.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축구를 했다. 비가 왔지만 뭐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we played soccer, but it rained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상황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죠. 우리는 축구를 했다. 하지만 비가 왔다. 축구를 했다 하지만 비가 왔다. 이거 연관성이 되게 없어져 버리죠. 축구를 했지만 비가 왔다.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축구를 했지만 비가 왔다니? 이렇게 돼 버리죠. 한국말로 할 때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위치가 자유롭지 않고 늘 앞문장이 있지만 하지만 but be 이런 식으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순서 고정이라는 거죠. 로 순서 고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되냐면 이 but 앞에 있는 A가 우리가 양보의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 그렇지만 이랬어.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but 앞에 있는 A를 항상 although 덩어리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although it rained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but으로 바꾼다면 아까 봤던 것처럼 it rained가 먼저 되고 이 although가 원래 붙어있던 자리가 여기였다면 but의 느낌은 이렇게 뒤에 붙여주죠. 그러나 we played socce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의미는 같지만 although는 부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가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의 특징들은 이렇게 안에 있는 동사를 같이 끌고 다니면서 얘가 어디 있던 간에 이 친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동사에게 이런 느낌을 추가해주는 반면에 but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그냥 그렇지만 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A가 앞에 나오고 하지만 B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뒤에 나오게 되는 언제나 늘 이 순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lthough를 아까 말했듯이 그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부사라는 어떤 노예, 재료를 만들어주는 종속 접속사, 그죠? 이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접속사에는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라는 큰 두 가지의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올도우와 벗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올도우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올도우라고 하는 친구랑 또 어떤 친구가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올도우가 우리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이고 그리고 또 even if라고 하는 친구가 생겨요. even if라는 친구는 if라고 하는 사실에다가 even을 붙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이럴지라도 만약 이럴지라도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느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나는데 although와 even if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although he knows the truth, nothing changes. 비록 그가 사실을 알지만 비록 그가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죠? Nothing chang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Even if he knows the truth, nothing changes. 심지어 그가 사실을 알지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해석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살짝의 느낌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i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lthough는 항상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제 되게 어떤 확정된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i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단 조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이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가 진실을 알지만, 즉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면 if he knows the truth는 그가 사실을 알지라도, 즉 지금 모르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래도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발생할지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이런 느낌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법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게 문법 자체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올도우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뭘 기억해야 되는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이 1번 문법의 강의를 끝낼게요. 자, 제가 아까 올도우는 양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올도우를 본다. 를 보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올도우의 사실보다는 어, 결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독해에서는 이 올도우라고 하는 친구가 혹은 도우가 나올 때도 있고 even though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although they may seem harmless at first, these wicked animals use their venom to hunt praise in the blink of an eye. 자, 요런 문장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although they may seem harmless at first,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해가 없어 보일지라도 이 사악한 동물들은 그들의 독을 사용한다.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 눈 깜짝할 사이에 블링크가 이제 눈 한번 깜빡이는 걸 블링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n the blink of an eye 한쪽 눈 깜빡할 새에 그 독을 사용해서 사냥을 한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올도우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잖아요. 얘의 중요성이 꺾인다는 건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사실보다는 이런 게 있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게 주어져도 이게 더 중요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해가 없어 보이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독해를 배울 때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but 뒤에가 중요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lthough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they may seem harmless at first, but these wicked animals use their venom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but 뒤에 있는 사실이 이 although가 아니라 얘가 but 뒤에 있는 사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의미를 가치를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죠? 유의미함을 양보해서 이게 있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도우를 보면 올도우 덩어리 안에 사실보다 결론이 더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힘을 빼시고 이 뒤에 있는 걸 더 중요하게 읽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도우를 조금 더 기왕 나온 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혹은 여러분 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의 어떤 특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문법을 배우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얘가 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흐름을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까지를 연습하는 게 사실은 문법의 끝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풀지 마시고 이런 느낌들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법은 우리가 seem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seem이라고 하는 친구의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seem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각동사 때 배웠던 look이라는 친구와 되게 비슷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ee라고 하는 친구는 주인공이 어, 뒤에 있는 대상 정보를 인지하다, 눈을 통해 인지하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see에다가 am이라고 하는 걸 딱 붙여주면 sim이라는 걸 우리가 이 단어를 만들어내면 이건 내가 지금 말하는 내가 주어가 어떤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sim이라는 동사를 쓰면 말하는 나가 주어의 상태를 판단하는 이런 상태를 판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고요. 이 sim이라는 친구가 아까 look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이 sim과 look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look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순 형용사만 씁니다. 이 단순 형용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look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어를 판단할 때는 주어가 뭐 행복해 보인다, happy, 주어가 뭐 이제 재밌어 보인다, 신나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한 단어의 형용사를 쓴다면 이 쌤이라는 친구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우리가 뒤에다가 단순 형용사를 붙일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투부정사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 주어가 이래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를 붙임으로써 주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쓸 때 쓸 수 있는 seem이 그래서 look과는 다른 되게 굉장히 재밌는 친구고요. 요 친구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appear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같이 똑같은 쓰임을 쓰게 됩니다. appear가 우리가 원래 주어가 나타나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 appear가 나타난다는 건 내가 보기에 주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어. 이런 행동을 할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 모습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이다라는 뜻으로 특히 이 appear가 그냥 쓸 때가 아니라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원래 seem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보어라고 하고 이 투부정사도 굳이 따지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seem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봤는데 이 seem이라는 친구의 쓰임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 seem이라는 친구의 쓰임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seem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그냥 단순 형용사를 붙일 때입니다. 그래서 he seems happ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he looks happy랑 똑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he looks happy 랑 똑같은 말이 되면서 그냥 주어가 단순히 어떤 형용사 상태인 것 같다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seem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지금 보는 투부정사랑 쓰게 되면 이 투부정사가 쓸 때는 우리가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주어를 넣어줘서 우리가 주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he seems to know my name 이렇게 한다는 건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왠지 내 이름을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약간 추측의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he seems to know my name이고요. 그리고 이 seem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t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어로 넣고 seem이라는 친구를 넣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seem이 우리가 seems가 되거나 아니면 뭐 seemed 이렇게 이런 식으로 it이 주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현재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과거 동사를 써도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대절이 나옵니다. 대주어 동사라고 하는 그리고 동사에 관련된 뭔가가 나오는 이 우리가 명사절 that을 넣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it이 약간 가주어처럼 우리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주어 완전 가주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주어 비슷한 느낌이 되고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어지면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요 친구를 우리가 he seems to know my name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It seems that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맞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누가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해주면 위에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가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it seem that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이 대시 가지고 있는 좀 딱딱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like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그래서 이 like가 되게 신기하게 전치사로 뭐뭐처럼 이런 뜻이지만 이 친구가 또 뭐로도 쓸 수 있다. 이 친구를 우리가 접속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like를 써서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문장으로 It seems like he knows my name. 이렇게 쓰면 우리가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처럼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리고 편하게 쓰고 싶을 때 like를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eem 뒤에 우리가 look 뒤에 look like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우리가 seem like 명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ike 명사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형식대로만 seem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it seems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고요. 주어 seem that 이라고는 이렇게는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섞어서는 쓰지 않습니다. 항상 it이 나오면 우리가 seem하고 that이나 lik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가 나오면 that이 나올 수 없고 항상 to 부정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seem 고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써보면서 익숙해지면 되게 좋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he seems, my parents seem like 이런 식으로 my parents seem to my parents seem to know my problem.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내 문제를 아시는 것 같다. 아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it이라는 걸 추가로 했으면 it seems that my parents know my proble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 seem의 어떤 쓰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seem이라고 하는 친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보통은 뭐가 되냐면 it seems that 이라고 하는 거랑 주어 seem to 부정사 요 두 가지를 서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뭔 규칙을 알면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he seems to know my name 이라고 하는 친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문법적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 이 문장의 지금 동사는 seems입니다. 그죠? 이 seems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재 지금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가 현재 그래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know라는 행동이 지금 투부정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의 시점은요. 이 친구의 시점은 이 seem이라는 시점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seem이 현재면 know도 현재고 이 문장에서 seem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 know도 현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he seemed라고 이렇게 판단 상황을 과거로 해주면 그때 그래 보였다라고 하면 to know my name이라고 하는 순간 이 자연스럽게 이 투부정사에 있는 이 know라는 행동도 우리가 따져보면 같이 과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seem이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to know도 결국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it seems that으로 바꿀 때는 it seems that이 되겠죠. 왜냐면 seem의 시제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 보여. 근데 뭐냐면 he knows my name.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seems to 부정사에 seems가 현재고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know를 써줄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같이 써준다는 거죠. 근데 이 밑에를 보면 우리가 이 seemed가 과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과거로 가죠. It seemed that 과거에 그래 보였다. 뭐가? he가 knew my na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seemed의 시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그죠? seemed의 시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 new가 이 투부정사인 new가 이 seem의 시제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보였다.
그는 지금 보인다. 그가 지금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 판단을 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시제를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이심 대수로 바꿀 때 이 투부정사라는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판단은 지금 하는데 그래 보이는데 내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어제 걔 만났을 때 걔가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때는 몰랐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It seems that. 자, 지금 보여요.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 he knew my name. 내 이름을 그때 알았던 것처럼 처럼 보입니다. When I met him yesterday.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 그래 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그때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인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투부정사로 쓸 때는 우리가 he라는 주어를 그대로 꺼내주고 seems라고 하는 판단도 그대로 꺼내줍니다. 근데 이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no를 쓰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투부정사를 그냥 쓰게 되면 seem의 시제를 따라간다 그랬죠? 자, 이때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우리가 have known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완료라고 하는 친구를 투부정사의 뒤에 넣다 보니까 이 to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have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항상 원형으로 has나 뭐 이런 것들이 못 오고 물론 무조건 have 그다음 pp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이걸 우리가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되게 신기한 시제인데 얘가 현재 시제거든요. 근데 현재 시제이지만 이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현재 완료의 되게 특이한 점 아니었습니까? 내가 5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다.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hours.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만 현재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건 5시간 전인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동사를 통해서 현재 시점과 그 현재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행동이 시작했던 건 한 시제 앞선 현재에서 마이너스 1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이게 현재 완료의 되게 특이한 점이라 요 현재 완료의 특성을 그대로 투부정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시제가 없으니까 얘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have pp로 써주게 되면 이 seem이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에서 마이너스 1 시제 하게 된 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시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he seems to have known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my name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When I met him yesterday.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t seemed that 만약에 여러분들이 he seemed to have known my name when I met him yesterday. 자,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인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였다 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내가 그를 이거 힘이 빠졌네요. 미안해요. 내가 그를 만났던 당시보다 이전에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더 쉬운 문장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복잡해지는데 he seemed to have eaten lunch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는 보였다. 근데 어떻게 보였냐면 그 보였다라고 하는 시점보다 그 보였다, seemed의 시점보다 이전에 점심을 이미 먹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it으로 it하고 that을 쓴 문장으로 바꾸면 이 seem이라고 하는 시제는 그대로 와요. seem은 항상 같이 와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시점에 보였는데 어떤 사실이 보였냐면 that he 자, 그러면 우리가 he ate lunch라고 하면 우리가
그가 그 당시에 점심을 먹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요 과거보다 한 시점 앞선 시제를 얘기할 때는 또 우리가 과거 완료를 써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그 과거 시점까지 지속됐다니까 우리가 과거 완료는 되게 쉬워요. 현재 완료가 have pp잖아요. have를 had로 바꿔버리면 돼요. had eaten lunch.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to have eaten이라는 건 자기만의 독립적 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seemed라는 시제보다 마이너스 1 시제, 즉 과거보다 더 과거인 시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과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동사로 써줄 때는 이 seemed에서 마이너스 1 시제한 had eaten이라고 하는 대과거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 sim이라고 하는 친구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이전 시점인 마이너스 1시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sim에서 마이너스 1시제를 한 new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우리가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제가 없어요. 왜? 시제라고 하는 거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독립시제라고 하는 건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seem, seemed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투부정사는 항상 to 뒤에 동사 원형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만의 독립적인 시제는 없고 이걸 우리가 상대적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얘가 지금 엮여 있는 동사의 시제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동시점에 일어난 일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이 행동에 내가 판단한 시점이랑 동시점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한 시점 앞에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문제를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 dog seems to be thirsty.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강아지는 목이 말라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it seems that으로 바꾸면 자, seem이 현재 동사니까 판단 내리는 seems는 그대로고요. that 한 다음에 주어를 써주십시오. The dog. 그죠? 그 다음에 to be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지금 그냥 to be로 나왔으니까 seems랑 똑같은 무슨 시제로 써주면 되죠?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죠. is thirsty. 그죠?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그 강아지는 목이 말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보인다.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목이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 그죠? 이게 that으로 바꿀 때는 이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져줘야 되는 거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he actor seems to have been famous in his days.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연기자는 보인다. 지금 내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인다. 근데 지금 유명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유명했던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언제? In his days니까 뭐 그의 황금기에 약간 in one's day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의 이제 가장 이제 요즘 말하면 리즈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날에 그의 리즈 시절에 좀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던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문장을 우리가 it seems that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it seems that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주어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쓸 수 있죠. The actor,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부정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have been이라고 하는 have pp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seems라는 시제에서 마이너스 1 시제를 합시다. 어떻게? was 이런 식으로요. 현재 시제에서. 그죠? 현재에서 마이너스 1하면 과거죠, 그죠? was famous in his day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연습 문제 나갑니다. The actor seemed to be the actor라고 하지 말까요? 다른 거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The water seemed to be polluted.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어떤 강에 예전에 갔었는데, 야, 그 강에 있는 그 물이 오염된 것처럼 보였어. 되게 막 냄새도 나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 이라고 하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그래 보였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래 보인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 보였다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판단을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it seem이라고 할 때 이 seem을 과거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판단은 여전히 시점을 유지해 주시고요. 자, that the water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투부정사가 그냥 나왔네요. to be polluted라고 그죠? 그냥 투부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eemed의 시점과 동일한 시점인 was polluted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그죠? was polluted. 자, 그래서 보였다. 뭐가? 그 물이 그 당시에 오염돼 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연습 문제 나갑니다. 자, the girl seemed to have learned English. 이렇게 하지 말까요? To have been 뭐 할까요? 뭐 bright.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었거든.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거기 한 소녀를 만났어. 근데 그 소녀가 있잖아.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만났을 때 되게 우울했어. 만났던 과거 상황에서는 자, 내가 이제 소녀를 만난 거예요. 미안합니다. 대충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소녀라고 해볼까요? 예, 대충 이렇게. 자, 그 당시에 과거 상황에 만났을 때는 우울했어. 이게 되게 우울했는데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울울이 아니라 우울. 그죠? 근데 내가 얘 과거 일기장을 봤는데 내가 만나기 이전에는 되게 그한 1년 만나기 1년 전만 해도 즉 내가 이때 만났을 때는 우울했는데 그 만나기 1년 전만 해도 되게 밝아 보이고 일기도 되게 예쁘더라고. 막 너무 막 행복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적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여자아이가 그 당시에 보였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밝았던 게 아니라 그 보였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어, 되게 밝은 소녀였다고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it that으로 쓰면 it seemed tha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it seemed. 자, seemed의 시제는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the girl이라고 했는데 주어까지는 맞는데 자 보니까 it seemed to have been이라고 하는 우리가 투부정사 뒤에 have pp가 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seemed의 시제보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시제를 한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는 우리가 아까 대과거 어떻게 썼죠? had pp라고 썼죠. 그래서 had been bright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당시에 보였는데 그 보였다라는 판단을 한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 소녀가 더 이렇게 밝은 소녀였던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과거, 즉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근데 과거 완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현재 완료가 have pp면 have의 시제를 과거 동사인 had로 바꿔주면 그게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어 심 투부 정사를 이때스로 바꾸는 것만 했는데 반대로 이때스를 우리가 주어 심 투로 바꾸는 것도 나옵니다.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 뭘 봐주면 돼요? seems와 이 동사, 이 대절 안에 동사가 시제가 같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그냥 투부정사를 올려주면 되고 seems와 그 대절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다는 말은 결국 얘가 한 시제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다면 이게 과거라면 마이너스 1돼 있네. 그럼 우리가 얘를 그냥 동사 투부정사 원형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to have pp의 형태로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they seem to know. 그들은 아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To make their camping trip safe and fun. 자, 그들의 캠핑 트립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가 아니라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It seems that they know.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You seem to be a little busy these days. 자, 이거는 우리가 너는 약간 바쁜 것처럼 보인다. 요즘에. 즉, it seems that you are a little busy these days.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재밌는 사실 하나.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 seem to 부정사에서 이 to 부정사의 be를 넣고 여기다 형용사를 넣어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면 이 친구에서 이 to be를 생략해도 돼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sim 뒤에 그냥 형용사를 넣으면 그런 형용사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to 부정사랑 비동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있으면 이 친구 그냥 삭제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you seem to be tire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친구를 얘기할 때 you seem to be tired 대신에 그냥 you seem tired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선생님 to be를 왜 붙여요? to 부정사 붙이면 말이 길어지죠. 말이 길어지면 좀 더 격식적이고 formal 그러니까 좀 그 형식적인 상황,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 돼서 예,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이럴 때는 to 부정사를 많이 붙여주고요. 공식적인 글이나 학술적인 글, 설명문을 쓸 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일기 쓰거나 친구랑 얘기할 때는 굳이 you seem to be tired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you seem tired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드립니다. 예, 거의 sim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죠? to be는 생략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대신에 이렇게 생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 좀 더 격식이 없는 일상적인 느낌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략, to be를 생략을 하면 얘는 look과 똑같은 쓰임이 됩니다. look과 같은 쓰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도 해봤고 to have pp라고 하는 걸 써서 이 C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에 일어난 일을 현재의 판단을 한다. C이라는 시제의 판단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과의 문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sim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랑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해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으면 문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뭐 저희 학원 친구들은 저한테 혹은 그 저희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이랑 대화문으로 보겠습니다. Have a good day.